요즘 어린이 병원은 독감에 걸린 어린이 환자들로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올 봄 독감 환자는 평년 같은 시기에 7배 이상으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유행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도하고 있고 예년보다도 다소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감이 기승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방인국 원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과 봄철 두 번의 유행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6월 말 이후에도 유행이 꺾이지 않고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6.3%로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 비율을 보였지만 최근 5년 사이 같은 기간에는 1% 미만일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독감을 비롯한 이런 호흡기 질환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교적 잠잠했습니다. 손 씻기 등 예방수칙도 예년보다 철저히 지킨 데다가 마스크를 착용하여서 전염을 차단한 덕분이었죠. 그러나 3년여간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은 마스크를 벗은 후에 오히려 독감과 일반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의 유행을 많이 키우게 됐습니다. 이전에 비했을 때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지난 동절기 코로나19 독감 백신 접종으로 생겼던 면역이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폭염과 폭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실내 생활이 늘어 감염병이 전파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도 확산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독감의 발생률은 소아에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폐렴이 발병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고령자에서 더 높습니다. 또한 심장질환이나 허파질환, 콩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주의할 만한 소아의 합병증으로는 독감 증상이 좋아질 무렵에 갑자기 구토나 흥분 상태가 나타나면서 경련과 같은 중증의 내장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라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아스피린 복용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는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아스피린을 함부로 먹이면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중염이나 크루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증의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안정, 수분 섭취, 증상에 따른 해열 진통제만으로도 충분히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많은 고위험군들, 65세 이상 노인, 2세 미만, 만성호흡기 질환자, 고혈압을 제외한 심혈관 질환자, 대사 질환자, 신경계 질환자, 암 환자, 면역 질환자, 임산부 등 그리고 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서는 항바이러스제를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시에는 증상 발생 수일 후에 투여를 시작해도 효과는 있지만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균의 증식과 배출이 절정에 도달하기 전인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바이러스제의 일반적인 투여 기간은 5일이지만 중증이나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혹은 고용량을 투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으로는 구역, 구토가 동원될 수 있으나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빈도를 줄일 수 있고 안면 부종, 설사, 기침, 두통, 기관지 경련, 호중구 감소, 단백뇨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감염 주사와 달리 독감 주사는 매년 맞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독감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면역 지속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기존의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그 해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기능을 갖도록 매년 새로 생산하게 됩니다. 백신으로 인체가 항체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독감이 유행하기 2주 전까지는 맞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10월에서 다음해 4월 사이에 독감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과 예방 효과,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서 9월 하순에서 10월 사이에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 독감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 6개월에서 9세 사이의 소아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독감 예방 주사는 60년 이상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매년 3억 명 이상이 접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접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간히 접종 부위에 동통이나 발적 같은 국소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비특이적으로 발열, 오한, 근육통 같은 전신 반응도 있는데요. 아주 드물게 전신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백신의 성분 중에 계란 단백질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계란에 대해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 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하의 소아나 인플루엔자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력이 있거나 중증도 이상의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백신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열이 있는 사람은 열이 내린 후에 백신을 접종받으면 되는데요. 단순한 감기에 걸렸다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어도 접종은 가능합니다. 독감 백신은 예방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3가 백신과 4가 백신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3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 2가지, B형 바이러스 1가지를 접종을 하고요. 4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 B형 바이러스를 각각 2가지씩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무료 접종은 3가, 유료 접종은 3가, 4가 2가지가 다 있어서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4가 접종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료에 대한 약의 차이점은 없고요. 정부에서 접종비를 지원해주는 대상은 무료 접종, 그 외 분들은 유료로 접종하게 됩니다. 매년 접종 기간과 그 대상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 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개인별 방어력이나 급격한 체온 변동, 체력 소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영양가가 있는 음식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잘 챙겨 먹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는 것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귀가 후 손발을 씻고 양치를 하는 등 감기 예방을 위한 개인의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